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는 0.8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역시 2.56% 상승하면서 한국 증시가 오늘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 증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약 1.5배 이상 많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무더기로 제약주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한국 증시에 호재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와 MS가 클라우드 빅딜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오늘 3%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럼프형이 드디어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 등 좋은 뉴스는 분명히 오늘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해도 한국 증시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날에는 우리 증시는 또 한 번 크게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도 한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주에 오히려 조정이 찾아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8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우는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은 9월 3일 고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다우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29,568포인트까지는 현재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나스닥은 지난 신고가를 다 돌파하였고 다우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2.56% 상승하면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은 나스닥도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과 최근에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이든이 형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든이 형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레포트가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든이 형이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과 중화권이 마찰이 줄어들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든이 형의 정책은 그린 뉴딜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의 태양열과 풍력 관련주가 오늘도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는 미국에서 주목받던 주식이 그린 뉴딜 관련주보다는 바로 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바로 과수원 관련주인 애플이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시면은 6% 이상 상승하면서 종가는 6.3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애플의 신작 출시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애플의 신작 발표회가 있습니다. 아이폰 12가 이번에 공개가 되는데 애플의 첫 5G 모델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10부터서 20까지 전부 다 5G 모델을 출시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G를 고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2 출시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애플 관련주는 오늘 상승을 했을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78%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고, 자, 장중에 보시면은 4.0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어이없게도 플러스 0.62%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LG 이노텍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렇게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더군요. 자, 그렇다면은 BH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BH는 LG 이노텍보다 가벼운 주식이라서 보통 LG 이노텍보다 상승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은 플러스 3.57%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플러스 1.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막판 동시호가 때 상승을 해서 다행이지 장 초반 5분 천하였어요. 9시 5분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꼬그라지고 장 막판까지 계속 보합 내지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동시호가 때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LG 이노텍보다 BH의 주가가 오늘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3등주입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28%까지 상승을 했고 장중에 마이너스 0.8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통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잠깐 빵 띄우고 이렇게 빼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초가 매매를 조심하셔야 돼요. 시초가에 잠깐 5분 내지 10분 잠깐 빵 띄우고 바로 이렇게 쫙 빼버리고 종가까지 최저가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은 전날 미국 증시를 전혀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미국 증시에서 자, 언택트 관련주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제 3.58% 상승을 했고 페이스북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플러스 4.27%. 그리고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다 급등을 해서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지 하고 살펴보니까 아뿔싸 이게 뭐지? 오늘 시초가에 플러스 0.67%로 출발을 해서 1.48%까지 상승하다가 종가는 그냥 한호가만 상승하고 끝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기술주가 오른다고 해서 한국의 기술주가 움직이거나 한국에서도 전날 호재가 나왔던 종목들이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했어요. 1.91%. 자,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보통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어제 LG화학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견고한 3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이너스 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LG화학은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오늘은 추가 하락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마이너스 4.17%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나라 M&D를 포함한 LG화학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000원을 찍으면서 오늘 지난 고점을 돌파하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LG화학의 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나라 M&D의 주가도 하락 전환이 되었고 오늘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이슈가 있죠. 현대의 코나 EV가 이번에 해외에서도 리콜을 결정하였다. 이런 악재 뉴스가 있어서 견고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주가가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46원, 어제랑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150원까지 상승을 했고 중화권에서도 위안화 속도 조절을 나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보다는 중화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중화권의 주식과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셀코리아를 보이면서 2조 원 넘는 순매도를 보였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코스피는 3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게 지금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라서 지금 여기 있는 수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대량으로 매집을 해서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동향을 보면은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삼성 관련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내리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리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아요.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수급이 쏠리면은 기존의 코스피, 코스닥 소형주에 있던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서 지수는 상승을 하지만 내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시총상위주들은 이렇게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가총액 20위 밑에는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더 심각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라던가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국의 확진자가 매일 1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마스크라던가 진단키트라던가 혹은 바이러스 테마주들이 전부 다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해도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외 유입이 33명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코다리 바이러스 감염자 추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확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망률을 보세요. 사망률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치사율도 줄어들고 있고 이게 예전 초창기에는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치사율마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온다는 존슨앤존슨에서는 지금 3상 시험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죠. 분명히 이달 말이라던가 올해 말에 임상 3상이 끝나는 회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리고 옥스포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험을 중단했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 임상이 중단이 됐어요. 자, 예전 제 영상 4개월 전과 2주 전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어이없게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백신은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 바이러스의 끝은 백신 개발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까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재개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4개월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백신 개발은 지금 보시면은 전부 연말까지는 개발이 힘들고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도 정말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트위터라던가 페이스북에 이거는 감기보다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니 경제활동을 재개하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담은 글을 썼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도 미국 증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증시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오늘은 미국 증시도 조정이 올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스피가 2400을 돌파할 경우에는 인버스라던가 곧버스를 매수하는 편입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보통 같이 움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 900 언저리라던가 850 약간 넘어가면은 인버스라던가 곧버스를 사고 코스닥에는 곧버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역발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쪽에서 레버리지를 사는 그런 전략도 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전날 미국 증시가 급등해서 아침부터서 코스피의 시가는 0.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0.74까지 내려가서 곧버스를 샀으면 약 1.5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 이 전략이 또 먹힐 줄이야. 아니 미국이 전날 나스닥 기술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침부터 급등하면서 솔직히 오늘 1% 이상 촥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략이 비슷해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은 아침에 소량으로 매수를 하거나 혹은 매도로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매수 수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000억 원 가까이 아침에 좀 샀지만 10시 반이 넘어가자 다시 한번 매도가 시작되고 개인분들은 지수가 빠지니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하죠. 자, 그리고 2시 때까지는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매수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3시를 넘어가자 갑자기 외국인이 순매수가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3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에 장중에 마이너스였던 하이닉스의 주가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장중에 추정치를 보세요. 분명히 1시 20분까지는 외국인이 전량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뉴스가 뜨자마자 외국인이 다시 2시 30분부터서 매도폭을 축소하고 매수에 가담했고 동시호가 때는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끝이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KC라던가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급등이 나왔어요. 기존의 코스닥 반도체주는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음봉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똑같이 음봉이 나오면서 아침에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지금 썩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3호가 정도 상승을 하면서 0.57% 상승으로 마감되었지만 시초가에서 밀리면서 결국에는 음봉이었고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예스앤 예스텍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 장중에 분명히 또 4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4만원을 돌파했고 오늘도 4만원을 돌파하면서 최소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모았지만 오늘도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주며 0.38%밖에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장중에 보시면 외국인이 잠깐 사는 척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 오히려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자 테스를 보세요.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음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오면은 이제 24,000원이 깨지고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암울했어요. 아침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음봉으로 전환되자 이렇게 테스의 주가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SK 하이닉스의 뉴스가 나오고 장막판에 빵 하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내일 과연 26,000원을 찍고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26,000원 언저리에서 멈추고 다음날 슈팅이 나올지 잘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 26,400원인데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못 뚫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반도체 관련주인 인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10% 정도 오른 걸 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인지 디스플레이는 오늘 10.50% 상승을 했었어요. 자, 이 종목이 VI에 걸리면은 3910, 3910원을 찍어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딱 올려놓고 VI 바로 직전에 빼버리기. 그리고 물량으로 눌러버리거든요. 이게 위에 딱 찍자마자 바로 촥 빠지는데 이 부분 너무 징그럽더군요. 딱 10시까지 올려놓고 10시에 투매가 빠바바바방 나오면서 오늘 결국에는 고작 0.57%밖에 상승하지 못했죠. 얘는 매번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난번도 똑같지만 여기서 아침에 잠깐 꼬셔놓고 17.05%까지 상승시키고 갑자기 마이너스 7%까지 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 정도로 마감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질리게 만든 뒤 음봉으로 마감되게 되고 다음날 약간 올리는 척 하다가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그 다음날 빵 치면서 올라가는데 내일도 만약에 똑같다면은 여기서 급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고 다음날 올리느냐 아니면은 최악이 이쪽에서 이제 밑으로 빠지느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얘는 삼성전자가 막 6만 1,000원을 돌파하거나 6만 원대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보통 같이 가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가 6만 1,000원을 돌파하니까 얘가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음봉으로 다시 전환하자 이 종목도 3,600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12조라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매일 나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실적 발표 이후부터서 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6만원만 찍으면은 일주일 안에 무조건 하락하는 이런 아주 잡주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한 거예요. 이 전략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58,000원대 매수하고 6만원대 던지고 이 전략과 인버스를 코스피 2,400에서 사고 다시 내려가면 팔고 이런 반복되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저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매수를 안 하지만요. 이게 반도체주가 오르면은 반드시 제약주가 내리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약과 바이오에 있는 수급이 반도체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오늘도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다 내렸단 말이에요. 특히 신풍제약은 마이너스 8.24%까지 내렸어요. 신풍제약은 지난번 MSCI 지수 편입 이슈와 코스피 지수 200 편입 이슈가 있어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바이러스와 백신주가 내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도 오늘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일주일 동안 상승했던 상승분이 단 이틀 만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시젠은 실적이라도 잘 나왔지 수젠텍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번 마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요. 마스크 수출 제한 규제가 생기면서 마스크주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공장들이 지금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마스크가 지금 시중에 너무나 많이 유통이 돼 있어서 마스크주의 실적은 이번에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마스크주의 향방을 살펴보시면은 모나리자. 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5,240원 정도지만 KM이라던가 이런 마스크 관련주는 더하죠. 14,500원까지 내려왔고 얘 원래 얼마였어요? 22,300원이었는데 반토막 난 거예요.
그리고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9,860원이었던 게 지금은 6,360원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물리신 분들은 실적이라도 잘 나오겠지 이런 생각에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빠질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예로 오늘 한샘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마이너스 6.7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한샘의 실적은 얼마나 안 좋게 나왔길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샘의 실적은 오히려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240억 원, 전년 대비해서 236% 증가가 되었는데, 한샘의 주가는 선반영이죠. 지난 고점을 뚫고 이번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싸움보다는 실적 발표가 먼저였습니다. 실적이 발표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하자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면은 선반영이라고 해서 빼고, 실적이 못 나오면은 오히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내려갔다면서 올리고,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증시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서 모나미가 4.72%나 상승으로 출발을 하더군요. 물론 이 메릴린치가 되게 마음에 걸렸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하더군요. 모나미 오늘 종가는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플러스 2.61%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모나미가 아침부터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자, 바로 한중일 각나라 대표의 3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본의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중일 회담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다시 한번 불매운동 관련주가 이렇게 갭이 뜨고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불매운동 관련주가 예전처럼 크게 상승하거나 혹은 상한가를 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불매운동 관련 2등주인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더했죠. 플러스 0.59%로 마감돼서 예전처럼 이슈가 있어도 현재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않는 게 현 증시입니다. 하지만 악재 뉴스에는 크게 반응하는 게 현 증시입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0.72%나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올랐던 주식들은 화장품, 여행, 면세, 호텔 관련 주식들이었죠. 자, 과연 이 주식들은 오늘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2.85%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역시 동일한데, 지금은 종가 베팅을 양봉에 베팅을 해버리면은 시작부터서 밀려서 시작하기 때문에 종가 베팅의 의미가 퇴색이 되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정말 크게 때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치환불 말고도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마감되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가 바로 깨지면서 9,940원 마이너스 2.55%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이 오늘 전부 먹튀하고 날랐고, 아모레퍼시픽 역시 너무나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너스 2.88% 하락.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보다 오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항공주 역시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자, LCC 1등이 바로 제주항공인데, 제주항공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기항기금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진단키트라던가 마스크를 수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 분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흑자를 낸 이유는 진단키트를 수출을 했고 또 마스크라던가 이런 거를 각지에 배송을 하면서 화물용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CC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게 거의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제주항공 뒤에는 후원사인 바로 애경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지난번 제주항공이 인수하기로 했던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역시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죠. 이 LCC라던가 항공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GKL이라던가 카지노 관련주도 지금 한시적으로 외국인 카지노가 아니라 국내 내국인 카지노로 운영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일단 비행기도 별로 없고 값도 비싸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값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원래는 10만 원, 20만 원 하던 게. 물론 11월 달부터서는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됐지만 항공기 값도 비싸고 왔다 갔다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방문 여행객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을 해도 격리라던가 이런 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 뜻은 경제를 선택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호텔, 레저, 스포츠 등 외국인과 밀접하게 관계된 주식과 회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게 지금 사망률이 전혀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격리를 풀거나 혹은 경제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발생 해외 유입 확진자를 합치면은 100명이 넘지만 이제는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로 늘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러분 1년 GDP가 마이너스 4.5가 아니라 마이너스 막 7, 8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마스크라던가 진단키트 이런 주식들이 가겠지 하면서 막 내리는 시젠이라던가 수젠텍이라던가 막 마스크 관련주 막 지금 모으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미국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러시아에서도 백신 개발이 점점 연기가 되고 있거나 혹은 중단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아예 틀어 잠그고 생활을 하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률 치사율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치료제라던가 백신이 개발되기보다는 저걸 그냥 끌어안고 사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거나 완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고수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여러분 비대면 관련주, 원격 관련주는 상승폭이 둔화가 될 거고 하락 내지 횡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1.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수급 그냥 메릴린치가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예요. 매번 아침에 잠깐 이렇게 갭 띄워놓고 빼버리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리고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오늘도 4% 이상 상승을 하더군요. 어제 잠깐 4%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에이 이거 해봤자 여기서 맞고 떨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떨어졌거든요. 아침에 잠깐 상승했다가 바로 빠지길래 오늘 얘 뭐 그냥 횡보하다가 끝나겠구나 해서 횡보만 하다가 갑자기 2시, 3시 때 빵 하고 올라가는데 얘 오늘 보셨나요? 얘가 보시면은 지금 11시 때라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체결 강도가 200 정도 되기 때문에 활발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체결 강도가 보통 100 이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매매하기 상당히 좀 껄끄러운 종목 중 하나예요. 보통 10만 주 이상은 돼야지 팔고 나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은 되니까 팔고 나가는 데는 문제 없지만 큰 돈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주식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4만원대를 깨지느냐 마느냐를 한번 봤거든요. 4만원대 깨지면은 이쪽에다 한번 걸어 놨는데 체결이 당연히 안 됐죠. 그럼 4250원에다 걸어 놔봤는데 4250원에서 여기서 사줬나요? 11시 반에 한번 4250원에 걸어봤어요. 보세요. 11시 반에. 와, 보세요. 여기에서 4250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런 데서 체결이 됐는데 호가 자체가 걸린 게 별로 없어요. 100주 하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4,500원을 뚫으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30분 정도 지났죠. 반응이 없어. 와, 그러면은 한 44,450원 정도에 걸어놓고 나와줘야 돼 이거는. 왜? 횡보하다가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빠지기 전에 잠깐 슈팅 주고 이렇게 쫙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탈출해야 돼요. 보시면은 1시간 뒤에 44,450원을 찍습니다. 빵. 그리고 45,500원까지 가는데 여기까지였어요. 45,500원까지 찍자마자 바로 밑으로 빵 하고 내리길래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더 가더군요. 근데 이때까지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 1시 46분이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갑자기 빵 올랐지만 여기서 빵 내려갈 때 그냥 바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지수를 따라서. 그리고 지수를 따라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이쪽에서 더 올라가는데 이게 좀 아깝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을 벌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지금은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절대 손실을 안 보려고 최대한 빨리빨리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빨리 움직이고 호가가 막 얇고 정신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으로는 때려보지만 장중 매매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인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나라 M&D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자꾸 팍 아침에 급등을 하는데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매물대가 35,0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그냥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저 때가 최고점이었고 오늘 그냥 쑥 빠져버리니까 여기서도 한번 꼬시고 던지고 여기서도 한번 또 꼬시고 던지고 계속 이렇게 13,050원에 꼬시고 던지니까 아침부터서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11시 반에 공략해볼까 했지만 여기 보시면 체결된 게 없습니다. 이거 못 잡아요. 11시 반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가 아니라 체결량을 보시면 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공략이 불가능했습니다. 아침에 갭 뜬 게 그냥 그게 끝이에요. 들어갈 자리도 없고 먹어봤자 0.75%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종목이 8%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5에서 7.5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먹을 공간은 없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실적이 잘 나와도 주식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어제 LG화학과 오늘 한샘 공통점은 두 주식 다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두 종목 모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 실적이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명목 아래 두 종목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초가 붙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스크 관련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마스크 수출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이번 분기 마스크 관련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까지 완화되면서 현재는 마스크주가 반등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리신 분들은 실적 발표까지 한번 보고 가보자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온 뒤 2차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